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화천댐의 물을 수도권에 있는 반도체 산업단지에 공급하기로 결정이 되면서 지역에서 거센 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과 대화 없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더 큰 반발이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슈앤토크에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최문순 화천군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화천댐 용수가 다른 이제 용인에 있는 반도체 산업단지에 공급된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네. 그 용인의 반도체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하루에 78만 톤 정도의 물이 필요한데 그중에 60만 톤을 화천댐에서 가져가겠다. 네. 이런 발표를 듣고 이게 뭐 꿈인지 생신인지 아연질색했습니다. 예. 그 전에는 이제 전혀 뭐 이런 얘기가 없었죠. 화천군하고는 일전에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예. 화천댐의 용수가 다른 지역의 이렇게 산업단지에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지역에서 우려하는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것들입니까? 일단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적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흘러가는 물을 쓰는데 무슨 이렇게 얘기가 많냐, 네. 무슨 걱정 그렇게 크게 아니냐 하지만 우리 화천댐은 1944년도 일제강점기 때 건축된 댐입니다. 그 건축된 댐 안에는 600만 평의 우리 주민들이 살던 주거지가 다 수몰됐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화천군의 경제 창출적 손해나는 것이 연간 480억, 지난 80년간 계산하면 한 3조 3천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좀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천군하고는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용인 산단에 물을 보내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화천군민들은 상당히 의아스럽고요. 특히 그 반도체 산업단지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전기가 필요해요. 또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수백만 평의 토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화천군에는 이거 다 갖췄어요. 네. 근데 용인 산단에서는 170km 정도 떨어진 화천댐에서 물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가 없기 때문에 동해안이나 호남 지역에서 송전소를 설치해서 그 전기를 가져다 쓰겠다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우리가 다 우리 기억 속에 있지만 밀양 송초탑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해결하는데 12년인가 걸렸어요. 그다음에 사회적 비용이 뭐 여러 이 사업, 저 사업하고 정부가 약속한 게 4,100억 정도 됩니다. 또 거기에서 그냥 그것만 끝인 게 아니라 50만 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해 주고서야 12년 만에 협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부에서 그렇게 생각한 만큼 간단히 끝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충분하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 차라리 화천댐 근처에 반도체 뭐 관련된 산업을 유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의견도 좀 있으신 거죠? 충분한 여건이 되고 예. 그 향가나는 휴전선 밑에 동네에다 무슨 반도체 산업단지냐 하는데 네. 중국에도 나가서 합니다. 베트남에 나가서 반도체 산업 공장도 유치하고 저 자동차 공장도 유치합니다. 예. 이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개최하고 문제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지역의 반발은 굉장히 좀 강합니다. 군수님께서 지역의 분위기를 좀 전해주시죠. 일단 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현재 전기 생산 목적으로 한 것이 화천댐이고 화천발전소입니다. 이걸 다목적댐으로 전환해야 돼요. 다목적댐을 전환하려면은 어떤 문제가 되느냐? 용수를 빼가려면 이렇게 전환을 그렇죠.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산업 용수로 공급을 하려면 다목적댐이 돼야 되는데 다목적댐이 전환되면 화천 국민들이 화천댐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물값도 내야 돼요. 연간 480억씩 적자 보면서 또 우리가 먹는 물값까지 내야 됩니다. 춘천시가 소양강 다목적댐에서 현재 물값 소송에서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지난 70년간 휴전된 이후 적경지역으로서 국가의 방위와 안보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희생하라는 것은 우리 화천 국민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정부나 관련 부처에서 뭐 돌아온 답이 좀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전개되는지 쭉 검색을 해보고 찾아봤더니 2020년 6월 11일 한수원의 보도자료를 보면은 화천댐하고 팔당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한다는
벌써 여기서 합의가 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2023년 3월 21일 CBS 노컷 뉴스를 보면은 용인 산단에 반도체 산업단지 유치하는 이유로 첫째가 경부 고속도로가 가깝다. 예. 두 번째는 수도권하고 가깝기 때문에 기술자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핑계를 대고 이거를 한 겁니다. 더군다나 아시아경제 2024년 4월 18일 보도를 보면은 그때 당시 환하진 환경부 장관님께서는 세밀한 용수 계획을 수립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인터뷰도 하신 걸 보면 한마디로 보면은 해놓고 다 해놓고 예. 이제 와서 무슨 협의하자는 얘기인지 정말로 마음이 크게 섭섭하고 좀 안타까움이 큽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그 문제점도 있지만 용수 공급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된다고 했을 때 물 자원 관리나 화천 지역의 어떤 산업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댐의 상류 지역이나 하류 지역이나 이렇게 구분해 보면은 받는 수의 혜택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물이 가둬지는 상류 지역에서는 생활의 터전이 다 수몰됐고, 그다음 기후 변화라든지 환경 파괴라든지 그리고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 상당한 많은 예산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는 용수 공급과 홍수 예방 등 아주 큰 이득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화천에서도 화천이 댐도 많고 물의 나라라고 불려지지만 사실상 상수도 보급률이 전국에서 최하인 61%뿐이 안 됩니다. 예. 우리 화천 지역의 적경 지역입니다. 적경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상수도 보급률은 일반 국민이 이야기하고 어렵겠지만 30%뿐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러한 모든 시설을 하려면은 통합 상수도를 해서 관로를 깔아야 되는데 한 1,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해요. 이 부분도 지방비에서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 방구의 얘기도 없이 저 60만 톤 물만 빼가겠다. 예. 이것을 2020년부터 하나하나씩 준비해 온 것이 참으로 답답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화천댐이 다목적댐이 되면 그 밑에 춘천댐이 있습니다. 의암댐이 있어요. 청평댐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 다목적댐을 안 하고 맨 끝에 용인 산단으로 가는 팔당댐만 다목적댐을 하느냐. 네. 물 첩보로 보내는 화천댐. 네. 용인 산단으로 물 주는 팔당댐만 다목적댐을 하느냐.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행정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화천군이 분명히 필요한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진행한 다음에 또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 그렇죠. 예, 이런 입장이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